정말 간 큰 회사원. 회사 돈 수백억을 이 회사원이 꿀꺽했는데 한 번에 이 수백억을 꿀꺽한 게 아니라 10여 년간 계속해서 이 회사 돈을 챙기면서 초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수백억 회사 돈을 빼돌려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 영상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저는 한 개도 가질 수 없는 상당히 고가의 명품 포장 박스들과 상당히 비싼 양주들, 다 30년 이상이죠. 그리고 디자인 부분 보면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해외 유명, 주로 이태리, 프랑스의 명품 제품들과 그거를 포장한 박스들이 집안에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또 복권을요. 이게 이 정도 되면 뭐 거의 수백 장 아닌가요? 회사 돈 수백억을 빼돌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로또를 사고 당첨이 안 됐는데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외화 상당수도 집안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도 보이네요. 100유로짜리 지나갔네요. 유로도 보이고 뭐 중국 돈, 일본 돈, 달러, 나라별로 외화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저 위에 방바닥에는 5만 원짜리가 그냥 흔한 휴지 조각처럼 5만 원짜리가 방바닥에 이렇게 널려 있었다. 상당히 많은 양의 현금과 명품들을 이 회사원은 집안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어떻게 이 돈 빼돌린 건지, 얼마나 빼돌린 건지 정말 바로 보시죠. 대기업 계열의 광고업체에서 재무관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51세의 A씨. 서류를 조작해서 가짜 빚을 만듭니다. 그리고 채무를 갚는 척하며 회사 돈을 횡령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수법으로 10년간 회사를 다니며 10년간 370억 원을 빼돌린 겁니다. 이거를 10년간 모르고 있었던 회사도 좀 그래요. 얼마나 회사가 돈이 더 많겠지만 370억이 빼돌려지는 걸 몰랐습니까? 회사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370억 원으로 영상 보신 것처럼 초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일단은 장기 투숙합니다. 뭐 월세방 안 살겠다는 거죠. 호텔 살겠다는 거죠. 70여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 옷, 신발 다량 구입하는 아주 멋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 중의적 표현이에요. 병당 100만 원 호가하는 양주 등 횡령의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을 합니다. A씨의 계좌를 확인해본 결과 하룻밤 술값이요. 하룻밤에 쓴 술값이 1억 5천만 원. 우리 얼마 전에 승리씨 만수르 세트 그거 얼마였죠? 1억이었죠. 그거 1억 만수르 세트 먹고 5천만 원 더 쓴 거예요. 왜 내 돈 아니니까 회사 돈이니까 그냥 펑펑 쓴 거예요. 호화 생활 와중에도 만족하지 않았는지 로또를 무더기로 구입해서 370억이 부족해. 한 방을 노렸던 사실까지 확인됩니다. 그러면 10년간 안 걸렸는데 어떻게 걸렸냐? 내부 조사 중에 횡령을 뒤늦게 발견한 회사. 참 이 회사도 느긋해요. 뒤늦게 발견했어요. 5월 초에 담당자 A씨에게 추궁을 하고 A씨가 갑자기 회사를 결근합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었겠죠. 같은 달 15일 홍콩으로 출국 시도를 했는데 출국 금지 조치를 알고 지방으로 달아납니다. 지난 11일 결국 가다 부산에서 걸렸어요. 오피스텔에서. 경찰은 A씨가 도피 자금으로 준비한 현금 1억 2천만 원과 외화 1억 원가량을 그 즉시에서 압수를 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상하시죠? 예. 인지구조가 무너졌다고 하는 건데요. 인지구조가? 예.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370억이면 세계 어느 나라로 도망가서라도 똥덩이를 살 수 그렇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준비를 전혀 못한 거지 않습니까? 뭐 마지막에는 도피 자금이 1억 정도밖에 없는데 뭐 한 기껏해 2억 정도거든요. 전혀 준비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구조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견문생심이었고 견문생심. 왜냐하면 대기업 계열의 어떤 재무팀을 혼자 맡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였고 처음에는 보통 요 정도 시작하다가 계속 돈을 먹는 방식이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인지구조가 무너져갖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을 보시지만은 저게 쓸 수 없는 걸 계속 사들이지 않습니까? 예. 저게 바로 인지구조가 무너졌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감독해줘야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재무 관련된 부분은 사실 대기업 계열은 그렇게 터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광고업계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재무 담당자니까 우리 회사가 사실은 뭐 재무가 있다 사업상 없는 빚을 만들어서 뭐 원리금에서 갚아간다 식으로 자기 통장에 계속해서 해왔다. 손소 변호사님, 네. 이 양반이 10년간 370억 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봤듯이 하룻밤 만에 1억 5천만 원을 쓰듯이 씀씀이가 상당히 큰데 이거 어떻게 일단 회사에서 안 들켰는지도 궁금하고 회사 손해는
배상을 다 못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횡령한 사람에게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기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저 본인에게 저 행위를 한 직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겠느냐. 예. 그건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어디에 숨겨놨어도 그걸 찾아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숨겨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타 그 관리 책임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전액을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를 재고 회복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또 지금 이제 그 대기업 계열의 광고회사라고 나왔는데 작은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더 심해요. 물론 이렇게까지 거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1인 오너라든지 이런 예. 그 경영진이 바쁘다 보면은 이걸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회계 직원 10년, 15년 맡겼는데 이렇게 됐네요. 근데 그 후에 이미 책임 추궁하지만 저는 다 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감옥 가겠습니다. 이러면 회사의 손해로 그냥 확정되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흔히 말하는 상장회사인데 네.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누구도 물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주주들로 책임으로 끝나는 겁니다. 정가가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건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고 저런 범죄는 단독범입니다. 단독범이다. 저거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여러 공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미리 이전에 이미 캐치가 됐겠죠. 그렇죠. 혼자 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정도의 범죄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처벌됩니까? 얼마 정도입니까, 보통? 대략적으로 사기나 횡령 같은 경우에 이제 회복이 안 됐을 경우에 1년에 1억에 1년 정도 계산을 아주 계략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370년형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370억 원을 횡령하고 그 후에 회복이 안 됐다면은 아주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아주 있습니다. 중하게네요. 1억에 보통 1년이면 370억이니까, 이야, 이 사람 수혜해봤자 이미 다 때는 늦었겠죠.